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통일교 측이 금품을 지원한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의 실명을 오늘 폭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통일교의 민주당 지원 의혹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넘겼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통일교를 겨냥해 위법한 종교단체는 해산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권력으로 진실을 덮으려는 이틀막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어제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라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독도는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라며 정면 반박했습니다. 경찰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빚은 쿠팡 본사를 10시간 동안 압수수색했습니다. 국회는 오는 17일 청문회 김범석 쿠팡이사회 의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일교가 국민의힘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에도 금품을 지원했다는 전임 세계본부장 윤영호 씨 발언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관련 의혹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넘긴 가운데 윤 씨는 오늘 자신의 결심 공판에서 민주당 인사들의 실명을 폭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오늘 굿모닝 MBN 첫 소식은 유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건희 특검이 통일교가 더불어민주당과 접촉했다는 의혹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넘겼습니다.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이첩을 예고한 지 하루 만이자 처음 의혹을 인지한 지 약 4개월 만입니다. 앞서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영호 씨는 자신의 재판에서 지난 8월 특검 면담 당시 민주당과의 접촉 사실을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이 확보한 2022년 초 통화 녹취록에서 윤 씨는 장관 두 곳과 접촉했다며 이재명 대통령 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이름을 언급한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또 특검이 압수수색한 컴퓨터에서는 여야 정치인 7명의 이름이 적힌 VIP 선물 문건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민주당 관련 의혹에 대해 명백히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집사 게이트나 국토부 공무원 뇌물 사건까지 조사한 점에서 석연치 않은 해명이라는 지적과 함께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김 여사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씨는 오늘 결심 공판에서 통일교 측이 지원했다는 민주당 정치인들의 실명을 공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여권 인사들은 윤 씨와의 접촉 및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는 가운데 윤 씨의 추가 진술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가운데 당 일각에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다만 특검에 대해 국민의힘이 제기한 수사 논란에 대해선 애초에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서 장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에도 통일교의 검은 손이 들어왔다면 파헤쳐야 한다며 공격이 최대의 방어라고 주장했습니다. 철저히 수사를 해야 됩니다. 민주당도 있으면 다 수사해야죠. 조사해야죠. 선택적으로 적용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 같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특검으로 수사해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서는 위법을 강요한다며 반박했습니다. 민중기 특검의 역할이 여야 정치자금 사건이나 통일교 관련 모든 의혹을 다루는 곳은 아니라는 겁니다. 민중기 특검은 김건희 특검입니다. 김건희를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을 수사하라고 국민이 만들어주신 특검입니다. 특검의 선택적 수사라고 비판하는 야당을 향해선 국민의힘의 통일교 연루 의혹을 모면하려는 얄팍한 정치 공세라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특검이 민주당 관련 의혹은 덮어둔 채 편파 수사를 했다는 논란이 커지면서 정청래 대표가 공언한 2차 종합특검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우려도 나옵니다. MBN 뉴스 장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종교단체 해산 문제를 일주일 만에 다시 언급했습니다. 명시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통일교를 겨냥했다는 해석의 무게가 실리는데요. 특히 종교단체가 해산될 때 재산이 정부로 귀속되는지도 검토하라고 추가 지시했습니다. 계속해서 선한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심각한 불법 행위를 반복한 종교단체의 해산 문제를 또 꺼내들었습니다.
일주일 전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내린 관련 지시를 다시 확인하며 관심을 보였습니다. 결론이 뭐예요? 아니 해상 가능한 거 아닌가 보다. 다른 얘기는 나중에 하더라도. 종교 단체가 조직적으로 굉장히 심한 정도의 위법 행위를 지속했을 때 해산이 가능합니다. 조 처장은 종교단체 해산은 민법 38조의 적용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조항엔 공익을 해하는 행위 등이 있을 때 주무관청이 법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종교단체가 해산될 때 전 재산이 정부로 귀속되는지도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법인격 제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지. 통일교를 명확히 말하진 않았지만 특검이 통일교 수사를 이어가는 상황이라 대통령 발언이 통일교를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 대통령이 종교재단 해산 문제를 거듭 언급한 건 통일교 관련 의혹이 정권 차원의 위기로 번지는 걸 사전 예방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서남비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원호 성동구청장 띄우기에 경쟁자인 오세훈 서울시장도 동참했습니다. 오 시장이 서울시정을 모르는 다른 민주당 내 후보들과는 다르다면서 역시 정 구청장을 칭찬했는데요. 최근 두각을 나타내는 정 구청장을 띄우는 데는 다른 의도도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먼저 이교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내년 지방선거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정원호 성동구청장을 치켜 세웠습니다. 말레이시아 출장 중 기자들과 만나 정 청장이 다른 주자들과 차별화되는 입장을 보인다고 평가한 겁니다. 오 시장은 한강버스를 예로 들었습니다. 비판 일변도인 민주당 후보들의 식견을 보면 한계가 있다고 느껴진다며 정 청장이 조금 다른 견해를 드러내 다행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민들의 어떤 정신적 건강을 위한 힐링, 그런 걸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죠. 오 시장의 이 같은 호평을 놓고 여러 가지 정치적 해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민석 총리나 강훈식 비서실장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체급이 낮은 정 청장을 카운터파트로 띄우려는 계산이 깔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또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서 일을 잘한다고 칭찬한 정 청장과 행정 능력으로 경쟁해 이길 자신이 있다는 메시지를 낸 거란 시각도 있습니다. 오늘 북콘서트를 앞둔 정 청장은 MBN과의 통화에서 오 시장의 생각에 일일이 반응할 생각은 없다며 직접적인 대응은 하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에 정원호가 있다라는 이른바 명심 논란에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군들은 당혹스럽다라든지 대통령 전화를 받은 건 나다라면서 일제히 견제했습니다. 명심 논란 파장 때문인지 이 대통령의 성동구 방문 일정은 취소됐습니다. 정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원호 구청장에 있는 사람이죠. 네. 진짜 잘해 내가 봐도. 나도 한때 성남시장 할 때 잘했다는 소리 듣긴 했는데. 당대표 시절에도 정원호 구청장을 추켜 세운 이재명 대통령. SNS로 또다시 공개 칭찬을 하면서 명심은 정원호에 있다는 명심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군들 견제구를 날립니다. 인간적으로는 좀 우아스럽기도 하고 좀 당혹스러운 게 솔직한 마음 아니겠어요? 어제 밤에 대통령님하고 짧게 좀 관련돼서 얘기를 나눴어요. 확대 해석할 필요 없다. 한 출마 예정자는 MBN과 통화에서 대통령실에서 정원호에 대한 인식이 확고하다고 반발했고 한 의원은 대통령의 격려일 뿐이라면서도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김민석 총리는 대통령이 개인적 소회를 자연스럽게 올린 것이라 선을 그었고 파장을 의식한 듯 대통령실은 당초 예정했던 이 대통령의 성동구 방문 일정을 취소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이 대통령의 칭찬 하나에도 정치권이 시끄러운 건 그만큼 내년 지방선거에서 명심의 향방에 큰 관심이 쏠려 있다는 분석입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 날이었던 어제 국민의힘이 사법개혁안 등의 반발에 필리버스터에 나섰습니다. 극한 대치 속에 자정을 넘겨 회기는 자동 산회됐고 오늘부터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립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필리버스터 첫 연사로 나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우원식 국회의장과 언쟁을 벌입니다. 우 의장이 의제와 무관한 발언을 한다는 이유로 마이크를 꺼버려섭니다. 나경원 의원 잠시 잠시 중단하시고 의제 외의 발언을 계속하시면
그러면 마이크를 끌 수 있습니다. 의제를 가지고 말씀하세요. 나 의원은 마이크가 꺼진 와중에도 무선 마이크를 착용한 채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우 의장은 필리버스터가 시작되고 2시간쯤 지난 오후 6시 20분쯤 정회를 선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의장실을 항의 방문하고 우 의장의 발언 제한이 위법 행위라며 법적 조치가 가능한지 따지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의장이 임의로 의제 내의 발언이다 또는 의제 밖의 발언이다 라고 하면서 마이크를 꺼버린 그 행위는 국회의장의 본회의 진행을 국회의장 스스로 방해하는 폭거를 저지른 것이다. 이날 국회는 64건의 민생 법안을 처리하려고 했지만 필리버스터를 둘러싼 소동 끝에 3건만 합의했고 오늘 자정 회기가 자동 종료됐습니다. 처리되지 못한 법안은 오늘 시작하는 임시국회에 상정되는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이어갈 예정이라 강대강 대치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국회 본관 앞에 천막을 설치해 농성을 벌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최고위원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친명계 유동철 부산수영구 지역위원장이 정청래 지도부를 공개 저격했습니다. 친정청래 진영과 반정청래 진영의 세력전 구도로 흐르고 있어 이번 보궐선거가 정청래 대표의 중간평가가 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신영빈 기자입니다. 유동철 위원장은 최고위원 보궐선거 출마 회견에서 정청래 지도부를 향한 날선 비판을 날렸습니다. 쓸데없는 논란을 만들고 의미 없는 편가르기에 허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중앙위원회의 1인 1표제 부결은 절차 부실, 준비 실패, 소통 부재의 결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당대표 시절 영입돼 친명계로 분류되는 유 위원장은 지난 10월 부산시당 위원장 경선에서 컷오프된 뒤 정청래 지도부와 각을 세워왔습니다. 오는 11일엔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 변호인이었던 이건태 의원이 출마 기자회견을 예고했고 김민석 국무총리의 30년 지기 강득구 의원도 막판 고심에 들어가는 등 친명계 인사들의 출마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이에 맞서 정청래 대표와 가까운 이른바 친청 인사들도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당 조직부총장을 맡고 있는 문정복 의원부터 당 법률위원장인 이성윤 의원, 민원정책실장 이모경 의원 등이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번 최고위원 보궐선거가 친청 대 반청 구도로 흐르면서 정 대표의 리더십도 시험대에 오를 걸로 보입니다. MBN 뉴스 신영빈입니다. 백혜룡 경정이 주장했던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검찰이 관련자들을 모두 무혐의라고 판단했습니다. 세관이 마약 밀수에 도움을 줬다는 의혹에 실체가 없다는 건데요. 백경정은 수사 결과를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장덕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23년 9월 백혜룡 경정이 지휘하던 서울 영등포경찰서 마약수사팀의 인천국제공항 실황조사 영상입니다. 밀수범 한 명이 말레이시아어로 다른 밀수범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합니다. 이 말을 들은 밀수범은 지시를 따릅니다. 합동수사단은 경찰이 이런 밀수범들의 허위 진술을 믿고 세관이 마약 반입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수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합수단은 수사 결과 밀수범들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객관적 사실과 모순된다며 세관 직원 모두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또 백경정이 주장하던 대통령실과 경찰 고위 간부들의 외압도 없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백경정은 이 사건을 수사하던 당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 압박을 느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경찰서장께서 용산에서 이 사건 알고 있다, 심각하게 보고 있다, 그 얘기를 했을 때는 머릿속이 하얘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합수단은 경찰과 관세청 간부들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는 등 수사했지만 외압 정황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백경정은
세관이 밀수에 가담한 정황 증거가 차고 넘친다며 검찰이 사건을 덮었다고 즉각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과 관세청 등 6곳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 별도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합수단을 이끄는 이문정 동부지검장은 SNS에 글을 올려 밀수범들의 거짓말에 속아 수사 대상이 세관 직원들로 전환됐다며 국가적 차원에서 피해가 큰 사건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합수단이 반년 가까이 수사한 뒤 결과를 발표했지만 갈등은 봉합되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가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다시 쏟아냈습니다. 여기에 대통령실은 독도는 영유권 분쟁이 존재하지 않는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라며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정면 반박했습니다. 이한나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에 열린 일본 중의원 예산위원회. 한 의원이 다카이치 총리에게 독도 관련 질의를 합니다. 竹島について毅然と対応するというメッセージをぜひ高市総理から発し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며 대응을 요구한 건데 다카이치 총리 역시 동조하는 답변을 내놓습니다. 竹島については歴史的事実に照らしても、かつ国際法上も明らかに我が国固有の領土であるとの基本的立場に基づき、毅然と対応していくことに変わりはございません。 지난달 의회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말한 데 이어 또다시 억지 주장을 반복한 겁니다. 대통령실은 독도는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라며 정면 반박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일본의 어떠한 부당한 주장도 단호하고 엄중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통상 일본 총리의 독도 관련 발언은 일본 국내 정치용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지만 최근 양국이 이어오고 있는 협력 기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특히 최근 중일 갈등으로 동북아 지역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이 같은 주장이 주변국과의 협력을 더욱 어렵게 만들 거란 지적입니다.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슈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굿모닝 MBN이 엄선한 투데이 라인업을 통해 오늘의 주요 일정과 현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두 자녀의 양육비 9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 씨에 대한 1심 판결이 오늘 선고될 예정입니다. 앞서 검찰은 김 씨가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자녀들이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봤다면서 징역 4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지난 2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 양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명재환의 항소심 첫 공판이 오늘 열립니다. 앞서 1심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는데 검찰과 명재환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호주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오늘부터 16세 미만 이용자의 SNS 이용을 차단합니다. 전 세계 주요국 가운데 첫 사례로 적용 대상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10개의 소셜미디어입니다. 노벨 평화상 시상식이 현지 시각으로 오늘 노르웨이 오슬로 시청에서 열립니다. 올해 수상자인 베네수엘라의 야권 지도자 코리나 마차도가 체포 위협에도 시상식에 직접 참석할지 관심이 모입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라인업이었습니다. 간밤에 전국 곳곳에서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는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용의자인 30대 남성이 곧바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남 신안의 축사에서도 큰 불이 나 염소 400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정민형 기자입니다. 뿌연 연기가 도로를 가득 메우고 담장을 따라 빨간 불길이 이어집니다. 소방이 쉴 새 없이 물을 뿌리고 철창 사이로 발을 넣어 급한 불을 꺼보려고도 합니다. 어제 오후 8시쯤 서울 여의도 국회 담장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났습니다. 국회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15분 만에 불길을 잡아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변 잔디밭 등 30제곱미터가량이 불에 탔습니다. 2문과 3문 사이에서 한 100m 정도의 구간에서 실을 가지고 가면서 이렇게 붙이고 걸어가다가 또 붙이고 이렇게 낙엽에다가. 용의자는 33살 김모 씨로 국내 정치 상황에 불만을 품고 불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토치로 낙엽에 불을 붙인 혐의로 김 씨를 체포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긴급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어둠 속에서 불타고 있는 건물에 연신 물을 뿌립니다. 행여나 불이 안 꺼진 곳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합니다. 어제 오후 6시 40분쯤 전남 신안군의 한 염소 축사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축사에서 기르고 있던 염소 400여 마리가 폐사하고 창고 2동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날이 밝는 대로 정확한 화재 경위와 피해 규모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정민영입니다. 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경찰이 어제 서울 송파구의 쿠팡 본사를 10시간 동안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중국 국적의 전직 직원이 비밀 누설 등의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적시됐는데요. 쿠팡의 미국 본사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 소송도 곧 제기될 예정입니다. 먼저 황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밝힌 지 10일 만에 경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20여 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꾸려 수사해오던 경찰은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에 수사관 등 17명을 보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자료 유출 경로 등을 파악하기 위해 쿠팡 서버실에서 로그 기록 등을 확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이미 제출받은 자료로 수사하던 경찰이 직접 자료 확보에 나선 건데 경찰은 사건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자의 신원과 유출 경로 관련 자료를 확보하면서 쿠팡 측의 보안 허점 여부 등도 살펴볼 걸로 전망됩니다. 쿠팡 미국 본사에 대한 소비자들의 소송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한국 소송에 참여한 200여 명은 뉴욕 연방법원에 쿠팡의 미국 본사인 쿠팡 INC를 상대로도 집단 소송을 제기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법률 대리에 나선 법무법인 측은 한국에선 기업이 정보를 은폐하면 피해 입증이 어렵고 과징 금액 수도 크지 않다며 미국 소송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미국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어 배상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사법 시스템이 강력한 칼날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법무법인 측은 가급적 올해 안에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황지원입니다. 쿠팡의 복잡한 탈퇴 절차 여러 차례 지적됐죠. 쿠팡 측은 간소화했다지만 탈퇴 자격이 있는지 심사까지 받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들은 1분 1초라도 탈퇴하고 싶은데 안일하다는 지적입니다. 오지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로켓 배송 등 혜택이 있는 월 7,000원대 쿠팡 유료 회원들의 탈퇴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온라인에서는 멤버십 해지를 신청한 뒤 잔여 기한이 지나면 탈퇴할 수 있습니다. 전화상으로는 해지와 탈퇴를 동시에 요구하면 이틀에 걸쳐 내부 심사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두 가지 모두 즉각 탈퇴가 불가능한 겁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책임은 온전하게 쿠팡 측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쿠팡이 고객의 탈퇴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파렴치한 일로 분노스럽습니다. 게다가 탈퇴를 위해서는 개인정보를 90일간 보관한다는 조건에 동의해야 하는 약관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탈퇴를 하는데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추가 유출에 의한 불안을 야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과방위는 오는 17일 쿠팡을 상대로 청문회를 예고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탈퇴 절차가 이른바 다크 패턴인지 위법성 조사에 나섰습니다. MBN 뉴스 오지혜입니다. 네, 이처럼 소비자들이 탈퇴를 하려고 해도 즉각적인 탈퇴가 사실상 어렵고 또 힘들게 탈퇴를 한다 해도 개인정보를 쿠팡 측이 즉시 폐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일부 정보는 최대 5년까지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요. 이어서 김종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쿠팡은 회원들의 이름과 전화번호, 나이와 성별 등의 정보를 탈퇴 후에도 90일간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탈퇴한 지 몇 년이 지난 회원들도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피해를 받습니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문자를 받았습니다. 탈퇴 후 무려 2년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도 쿠팡은 제 모든 정보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쿠팡은 분쟁 처리 기록이나 결제 정보는 3년에서 5년까지도 보관이 가능합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전자상거래법이 보존 기한을 의무화했기 때문입니다. 쿠팡은 보존 기한이 긴 정보는 폐기해야 할 정보와 별도로 분리해 관리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탈퇴 회원들의 정보도 이번 유출 과정에 포함된 것으로 보여 일반 회원 정보와 함께 보관한 것 아닌가 하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왜 탈퇴한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남아있습니까? 쿠팡에. 그것도 지금 포함되어 있죠? 네,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올 3분기 현재 쿠팡의 활성 고객은 2,470만 명. 이번에 유출된 계정은 모두 3,370만 개로 900만 개 차이가 있습니다. 이 900만 개가 휴면 계정인지 아니면 탈퇴 계정까지 포함된 건지 쿠팡은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종민입니다. 방송인 박나래 씨가 결국 전 매니저들과의 법적 절차를 진행하게 된 가운데 이번엔 과거 예능 방송에서 노천탕을 설치한 장면이 문제가 됐습니다. 한 업체에 부탁해서 무료로 설치를 받았고 당시 직원들이 밤새워 작업했는데 고생한 직원들에게 고맙다라는 말 한마디 없이 스스로 꾸민 척 방송에 송출됐다는 지적인데요. 실제로 방송 당시 패널들은 이걸 어떻게 했냐라며 감탄을 쏟아냈지만 박나래 씨는 별도의 설명이 없었습니다. 누리꾼들은 협찬인 줄 알았는데 더 최악이다. 부지런하게 산다 싶었는데 부지런한 건 직원이었다 등 반응을 보였는데요. 박나래 씨 측에선 해당 의혹에 대해 아직까지 입장을 내지 않은 상태입니다. 음식을 배달하다가 넘어진 배달기사가 예상치 못한 반응을 접했다며 올린 영상이 화제입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고맙습니다. 제가 오다가 넘어졌어요. 한번 상태를 확인해 보시고 못 드시겠다 싶으시면 옵니다. 괜찮으신가요? 네. 네네네.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순간 음식값을 물어줘야 하나 걱정했다는 배달기사. 하지만 예상과 달리 대부분 걱정하는 반응이 돌아왔다는데요.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세상은 좋은 사람이 더 많다. 내 몸 상태보다 음식이 먼저 걱정되는 게 안타깝다. 내가 다 감사하다 등 감동을 표하고 있습니다. 꼬바로우가 한눈에 봐도 양이 참 적죠. 언뜻 먹다 남은 음식인가 싶지만 아니고요. 처음 배달 온 상태 그대로입니다. 겨우 5조각에 가격은 12,000원어치입니다. 누리꾼들은 서비스용 맛보기 음식인 줄 알았다. 이런 양으로 장사해도 돈을 버는구나 싶다. 우리 지역에선 18,000원에 저것보다 3배는 더 준다 등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이런 반면 포항의 오일장은 아주 착한 가격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큼직한 튀김이 보기만 해도 참 먹음직스러운데요. 종류에 상관없이 5개에 무조건 단돈 2,000원입니다. 제철 과일이나 해산물은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데요. 같은 먹거리도 가격 차이가 너무 크게 느껴지다 보니 더 비교가 되죠. 지역마다 정직하게 파는 곳도 많은 만큼 소비자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바가지 논란 더는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경기도 안산 일대 금은방을 돌면서 귀금속을 훔치려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하룻밤 사이 2곳을 털어보려고 했는데 어설픈 범행으로 돌반지 하나 훔쳐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범행 영상 함께 보시죠.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두운 새벽 시간, 길가에 오토바이 한 대가 멈춰섭니다. 곧이어 오토바이 헬멧을 쓴 한 남성이 둔기를 들고 금은방으로 다가갑니다. 그러더니 들고 있던 둔기로 유리로 된 문을 계속 내리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유리로 된 문은 꿈쩍도 하지 않고 이내 범행을 포기하고 달아납니다. 다름 아닌 강화 유리였습니다. 당연히 잠 못 잤죠. 현관 같은 경우는 좀 두께가 좀 굵고 느린데 설치한 친구한테 얘기해보니까 강화유리라 그러더라고요. 경찰이 붙잡힌 20대 남성은 경기도 안산 일대 금은방 2곳을 차례로 돌며 귀금속을 훔치려 했습니다. 범행을 벌인 남성은 앞서서 이 금은방에 유리문을 깨고 침입하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진열된 귀금속이 하나도 없어 아무것도 훔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빈손으로 지인의 상가에 숨어 있던 남성은 범행을 벌인 지 하루도 안 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특수절도 미수 혐의로 해당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N 뉴스 이조입니다. 새벽길 횡단보도를 건너던 80대 노인이 뺑소니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50대 운전자는 무면허 상태였는데
앞서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뒤 도주하다가 결국 사망사고까지 내고 말았습니다. 강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과 몇 분 전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고 도주하던 흰색 승용차가 시내버스를 추월하고 손살같이 내달립니다. 횡단보도 앞에서 한번 휘청하는데 80대 노인을 친 겁니다. 하지만 아무런 구호 조치도 없이 그대로 달아납니다. 그분은 심폐호흡을 하고 있고 이 차는 어디 갔냐고 이러니까 차는 이미 없어졌다고 그러면. 뺑소니 차량은 사고 지점에서 약 2km 떨어진 바닷가에서 발견됐습니다. 뺑소니 차량입니다. 당시의 충격을 말해주듯이 사이드미러의 겉면이 뜯겨져 나가 있고 그리고 차량의 앞부분이 이렇게 심하게 찌그러져 있습니다. 50대 뺑소니 운전자는 차량을 버린 곳에서 불과 500m 떨어진 자신의 집에서 사고 발생 2시간 만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검거 당시 술 냄새가 났지만 음주 측정에서 수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음주로 인해서 면허가 취소된 사람입니다. 기능시험만 지금 합격을 하면은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무면허 운전이 들통이 날까 봐서 도망을 한 거예요. 경찰은 이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또 다른 범죄 혐의가 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클럽에서 술 취한 여성을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른 20대 남성 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한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던 몽골 국적의 학생들이었습니다. 최하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한 남성이 고속버스에 탑승해 좌석에 앉습니다. 뒤따라 사복을 입은 경찰이 버스에 오른 뒤 동료 경찰들에게 수신호를 보내고 남성을 그 자리에서 제압합니다. 지난 1일 버스터미널에서 20대 남성 A씨가 체포되는 모습입니다. 몽골 국적의 유학생이던 A씨와 B씨는 지난 10월 서울 마포구의 한 클럽에서 만난 20대 외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좋은 데 있을걸요? 외국인들도 엄청 많아요. 이들은 당시 만취 상태였던 여성을 붙잡아 클럽 인근으로 끌고 간 뒤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여성의 신고로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가해 남성들과 피해 여성 모두 외국인이어서 신원 파악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토대로 몽골인 유학생 A씨와 B씨를 특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결국 경찰의 끈질긴 추격 끝에 B씨가 지난달 27일 자택에서 붙잡혔고 나흘 뒤에 A씨도 버스에서 체포되면서 한 달 넘게 이어진 이들의 도주극은 막을 내렸습니다.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한 경찰은 외국인 남성 2명을 구속하고 검찰에 넘겼습니다. MBN 뉴스 최하원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수천 마리의 골든 리트리버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함께 무언가에 도전하기 위해서라는데요. 무슨 일이었을지 아르헨티나로 떠나봅니다.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한 공원이 황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무려 2,397마리의 골든 리트리버가 한데 모인 겁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골든 리트리버 모임 기록에 도전한 건데 가뿐히 넘어섰다고요. 반려견과의 일상을 공유하던 한 인플루언서의 제안에 골든 리트리버를 키우는 사람들이 강아지와 함께 공원으로 모여든 겁니다. 참가자들은 반려동물 사료를 기부하며 사랑을 나누기도 했는데요. 수천 마리의 골든 리트리버가 만들어낸 황금빛 물결, 함께한 모두에게 멋진 추억이 될 것 같네요. 이번엔 추운 겨울 산에서 길을 잃은 염소 수십 마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들을 구하기 위해 소방관들이 나섰습니다. 하얗게 눈 덮인 산길 위로 염소들이 줄지어 걷습니다. 소방관들이 그 옆에서 길을 안내하고 있는데요. 이탈리아 북부 카르디넬 산에서 며칠 동안 길을 잃었던 염소들이 마침내 구조된 겁니다. 다행히 건강엔 이상이 없어 보이죠. 염소들이 발견된 곳은 해발 2,500m. 소방관들은 염소들을 몰아 해발 600m에 위치한 산장까지 안전하게 내려왔다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생명을 살리기 위해 나서는 소방관들,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입니다. 그런가 하면 산타로 변신한 소방관들도 있었는데요. 그동안 쌓아온 레펠 실력을 10분 발휘하며 즐거움을 줬다고 합니다. 누굴 만났을까요? 산타 복장의 남성들이 레펠을 타고 내려옵니다. 크레인에 매달린 산타도 있는데요. 그리스 소방관들이 어린이 병원 환자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전하러 온 겁니다.
병원 발코니에서 선물을 기다리는 가족과 아이들. 표정에 설렘이 느껴지죠. 산타로 변신한 소방관들은 아이들에게 선물과 함께 사랑과 빠른 회복을 기원하는 마음을 전달했다고요. 오늘만큼은 그야말로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 같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국민연금을 미리 앞당겨 받는 사람들이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같은 조기 수령은 정상적으로 받는 것보다 많게는 3분의 1 가까이 연금액이 줄어드는데요. 하지만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속사정이 있습니다. 안정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연금 조기 수령은 만 58세부터 가능합니다. 조기 수령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퇴직하고 나면 바로 일자리를 찾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고 결과적으로 나중에 불이익을 당하긴 하지만 불이익은 생각보다 큽니다. 현재 법정 지급 시기는 만 63세로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연 6%씩 깎입니다. 5년까지 당겨받으면 원래 받을 연금에서 최대 30%까지 손해를 보고 매달 80만 원을 받을 수 있었던 가입자는 56만 원만 받습니다. 손해를 보는데도 연금을 당겨받는 건 생계비 때문입니다. 내가 1년 후에 2년 후에 계속 다닐 수 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불안정한 면에 있어서 그거를 없애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법정 지급 시기보다 일찍 수령한 사람은 지난 7월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8월엔 5천 명이 더 늘어 100만 5,900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하게 되면 노년기가 더욱 빈곤해질 우려가 커지는데 소득 공백기를 줄여주는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사실 중요한 거는 정년을 연장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고령자의 은퇴 후 재취업을 활성화시키는 게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봅니다. 베이비 부머 세대의 은퇴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노후 빈곤을 막기 위한 신속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안정모입니다. 정형외과나 신경외과에서 도수 치료를 받는 분들 많은데요. 실손보험에서 병원비가 지원되기 때문인데 환자들도 부담 없이 고가의 도수 치료를 받았죠. 정부가 내년 상반기 안에 도수 치료 가격을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료계는 강력 반발했습니다. 보도에 신예진 기자입니다. 70대 김모 할머니는 다리 통증이 있을 때마다 도수 치료를 받습니다. 한 번 치료에 20만 원 가까운 비용이 들지만 실손보험 덕분에 부담은 크지 않습니다. 실비 안 될 때는 못하고 실비 될 때는 하고. 도수 치료 가격이 이렇게 비싼 이유는 병원이 마음대로 가격을 정할 수 있는 비급여이고 실손보험 보상 한도까지 가격을 올린 탓입니다.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급여는 정부가 가격을 정하지만 비급여는 정부가 가격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지금까지 건강보험이 안 됐던 도수치료에 대해 보험을 적용하고 환자의 본인 부담률을 95%로 확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20만 원 치료비를 10만 원으로 낮출 경우 환자 본인이 9만 5천 원을 부담하고 건강보험은 5천 원만 지원됩니다. 환자와 보험사엔 이득입니다. 보험사는 실손보험금 지급이 낮아지고 보험가입자인 환자도 보험료를 덜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 입장에선 수입이 뚝 떨어져 의사협회는 도수치료 등은 개원가의 마지막 생존 수단이라고까지 말하며 강력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전체 국민의 부담도 늘리고 의료 기술의 수혜자한테는 오히려 수혜가 잘 가지 않게 만들고 결국은 실손보험만 이득을 보는 이런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게 저희로서는 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정부는 도수치료 외에도 디스크나 척추 협착증 치료에 이용되는 신경성형술과 온열 치료도 관리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MBN 뉴스 신혜진입니다. 올겨울 이른 한파에 가볍고 따뜻한 거위털 패딩 찾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유명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거위털, 구스 패딩 3개 중 1개가 가짜 구스 제품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예 오리털이 대부분인 제품도 있었는데요. 정설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쌀쌀해진 날씨에 너도나도 두꺼운 패딩을 꺼내 입었습니다. 아무래도 겨울에 추우니까 오리털보다는 구스를 돈을 좀 주더라도 사본 경험이 있습니다.
가볍고 따뜻한 거위털 패딩이 인기지만 가짜 고스 논란도 끊이지 않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유명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24개 제품을 조사해 봤더니 5개 제품이 거위털 비율 80% 기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제가 입고 있는 이 제품은 거위털 패딩이라고 판매했지만 실제 거위털 비율은 6.6%에 불과했습니다. 온라인에서 거위털 제품으로 팔았지만 알고 보니 오리털이 95% 이상인 제품도 2개나 있었습니다. 오리털은 작고 촘촘한 반면 거위털은 상대적으로 크고 듬성듬성해 더 많은 공기를 품어 보온성이 뛰어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도 현미경으로 봐야 겨우 구별할 정도로 일반 소비자들은 알기 힘듭니다. 거위털이 오리털보다 약 2배 정도 가격이 비쌉니다. 더 높은 가격에 더 낮은 보온 성능의 제품을 좀 구입할 수 있는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문제의 제품을 판매한 쇼핑몰 3곳은 해당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환불에 나서는 한편 구스 제품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정세민입니다. 전 세계에서 걷어들이는 K-팝 저작권료 해마다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죠. 이 거대한 시장을 이끌 새 수장을 뽑는 선거가 곧 열립니다. 서로 다른 비전의 두 후보가 각각 시스템 혁신과 내부 개혁 의지를 내세우며 경쟁에 나섰습니다. 심가현 기자입니다. 국내를 넘어 글로벌 무대를 장악한 K-팝. 우리 음악이 지난해 걷어들인 저작권료는 4,300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저작권을 총괄하는 협회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방만경영 시정명령을 받으며 조직의 신뢰도가 무너졌습니다. 징수액이 3천억이래, 4천억이래, 5천억이래 와닿지 않는 액수거든요. 저는 이제 오래된 회원인데도 회원들은 좀 알 수 없는 일들도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서 K-팝의 미래를 위한 신뢰도 회복을 이끌 차기 수장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 유명 작곡가 출신 김형석 후보는 불투명한 관리 체계를 바로잡기 위한 외부 컨설팅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세계 최고의 회계법인의 컨설팅을 의뢰해서 협회를 밑바닥부터 철저하게 분석하고 개혁하겠습니다. 더크로스 출신 가수 이시아 후보는 특정 업체의 외부 감시보다 내부 기득권 해체가 시급하다며 실무를 강조했습니다. 회장의 취임 전후 저작권료를 다 공개하는 걸 규정화하고 또 업추비 공개 규정화하고요. 또 품위 유지비 공개 규정화하고요. 김형석 후보는 엔터기업 대표직을 겸하고 있어 이해 충돌과 과거 코스닥 상장사 경영 이슈와 이마트와의 프로젝트 등 사업적 행보에 대한 논란이 있고 이시하 후보는 상대적으로 낮은 인지도와 네트워크가 약점으로 거론됩니다. AI까지 제작에 가담하면서 누구나 음악 창작자가 될 수 있는 시대 6만 회원을 넘어 K-팝의 미래를 책임질 선거는 오는 16일 치러집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오늘 아침은 추위가 좀 덜합니다. 현재 서울 아침 기온은 영상권을 회복했고요. 한낮에는 10도까지 올라서 어제보다 또 예년보다 포근하겠습니다. 하지만 내일 전국적으로 비나 눈이 내리고 금요일에는 다시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비는 내일 새벽부터 낮 사이 5에서 10mm 남짓으로 많진 않겠습니다. 단 모레까지 영동 지역으로는 큰 눈이 예보됐습니다. 많게는 10cm가 넘는 폭설이 예상되는데요. 미리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비나 눈이 내리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불조심해 주셔야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산불 위기경보는 주의 단계가 발령 중이고요. 동해안을 따라서는 건조특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을 보면 서울이 0.7도, 춘천이 영하 3.7도, 안동 영하 4도 선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10도, 대구 12도, 부산 13도까지 올라서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오는 토요일에는 다시 전국적으로 비나 눈이 내릴 텐데요. 충남과 호남, 제주는 일요일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에 더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